네, 반갑습니다. 6월 14일 마감 시작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 낙폭을 좀 많이 회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침보다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 자, 예상대로 좀 흘러가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부족함이 좀 있죠. 그래도 좀 시장 자체에 가지고 있었던 분위기는 좀 가벼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FOMC 상황만 조금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라면, 뭐 금리를 뭐 0.5% 정도로 그냥 제한을 시켜버린다라면 일단은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는 또 뭐 지수가 플러스로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이제 빨간색 불 들어온 종목들 제법 좀 보였고요. 대신에 수급은 여전히 관망 흐름을 좀 보였다는 거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반대 매매가 많았죠. 그리고 차익 실현도 같이 동시에 나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변동성이 좀 예상됩니다. 그리고 개별주들 같은 경우도 변수가 좀 많아요. 오늘 사료주라든지 이런 식품주 이런 쪽에서 낙폭이 좀 크게 만들어졌었는데 전일 올라오고 다시 다음날 반납해 나가는 모습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꼭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순식간에 10% 20% 정도의 손실을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일단 양봉이죠. 자, 지금 지수 마감은 2492포인트. 그래서 2500이 깨졌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나쁜 분위기는 아니에요. 일단은 하락, 즉 투매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히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투매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면 주가가 내일 정도 상승을 연결해 갔을 경우에 5일선 이평선을 5일 이평선을 또 뚫고 넘어가는 모습까지도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후반부까지도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물론 위쪽에는 저항은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 위까지 올라가 줘야지, 또 27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가 줘야지 지수가 조금 편안해진다, 이 사실도 변한 게 없죠.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상황은 많이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거리를 이렇게 많이 안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나마 여기에서 이제 뭔가 좀 기대감을 좀 더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오늘 분봉 차트 보시면은요, 분위기가 끝까지 잘 올라줬어요. 그리고 아침 시점에서 이제 반대 매매 나온 것들을 흡수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으로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법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매매 흡수한 모습들은 다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장중에 한번 흔들렸다가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오늘은 아침 시점, 오전 시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후에도 뭐 매수 나쁘지 않았겠습니다만 오전, 오후 시점에서 전부 다 매수가 나쁘지 않았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일 반등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오늘 상승한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더 플러스가 붙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2790억을 팔았습니다. 이제 막판에 조금 축소해가지고 2790억인데, 아직도 매도는 많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이제 매수는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이긴 한데, 매도 물량이 좀 줄었다는 것에 안심을 좀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잡히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아직 좀 불안하다는 요소를 가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금융투자 쪽 매수와 연기금 쪽 매수가 들어와서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하려는 기관의 움직임도 있었다라는 것도 참고할 필요 있겠습니다. 개인들은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맞물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투자가 이제 코스닥 쪽 매수를 많이 하는 바람에 개인들이 코스닥 쪽 매도를 좀 많이 때리는 형태의 모습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같이 진행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차익 실현이든 아니면은 뭐 반대 매매에서 매수를 잡고 들어오는 부분들이든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게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반대 매매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많았다는 얘기, 또는 이제 뭐 주가를 단기적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신용이 많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익 실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야지 차익 실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만 조심하게 된다면 여전히 시장에 대한 이런 그 큰 흐름 속에서는 조금 안정감 있게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대형주 상황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0.3%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로 넘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강세를 좀 보였는데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를 양산한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소재 부품 관련주들도 같이 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뭐 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뭐 그동안 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간의 기회가 좀 안 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테슬라라든지 미국 쪽의 전기차 관련주들도 다 같이 폭락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일시적인 부분인지 아닌지는 좀 보셔야 되고요. 여전히 고평가에 대한 논란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에 보시면은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그 LNF 같은 경우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내려간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올라온 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고점대로 진입을 하는 모습인 거고요. LNF 같은 경우는 전고점대까지 진입했다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고점대, 전 고점대 부근에서 그냥 계속 놀고 있는 모습이죠. 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고 또 내려갈 확률이 더 많다라고 본다면 굳이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끝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가 말이 아니죠. 뭐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이 깨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지금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위믹스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그다지 네, 재미를 보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메이드 관련한 종목군들, 자, 위메이드 붙어있는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낙폭을 좀 크게 보였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래소 쪽 분위기도 한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파란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 좀 들어오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버텨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죠. 오늘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들 말고도 이제 상승 종목들 살펴보게 되시면 강원칩스나 공구음원 같은 경우는 뭐 무상증자, 요즘에 무상증자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죠. 그 종목 이름이 뭐죠? 세 글자짜리인데, 네, 노터스. 네. 이 노터스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무상증자가 8배 한다,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공구음원 같은 경우도 5배죠? 500% 무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네, 주가 상승하는 모습들. 그 전체를 그대로 밟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이 위쪽에서 빵 터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매도를 치고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느닷없이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준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관심있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종목들이. 네, 10%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라서 크게 오르지 못했고, 오늘 10% 올라간 종목들 전체도 다 따지고 보면은 진양폴리가 10% 올라갔는데, 이게 19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9개 정도 종목들. 뭐 ETF는 없네요. EPS 조금, 스펙 조금 있고요. 그런 모습에서 19개 종목 정도가 이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됐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그냥 조금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유지가 되거나 보합 수준의 그런 형태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한일사료, 사료주들이 많이 내렸습니다. 한일사료, 그 다음에 식품주, 샘표, 고려산업,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위메이드, 모트렉스 까지도 같이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대주산업, 쌍방울도 오늘 주가 좀 많이 내려갔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렸다. 사조동아원, 효성OMB 등등의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주, 사료주들,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단기에 어제 그저께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 빵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되돌리는 모습이거든요. 장 안 좋을 때 올랐어? 오케이 하고면서 막 들어갔을 텐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10% 이상씩 하락을 맞게 되면은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이 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일 때는요, 이 상승할 때 따라가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매매 동향 알아보도록 합니다. 기관적 보시면 레버리지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하이브가 요즘에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네. 어제 같은 때 10% 정도 빠졌고요. 오늘 또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아, 그 다음에 뭐 ETF 쪽이 거의 대부분의 위메이드 매도가 좀 있었어요. 물량은 많지 않지만 일단 매도가 좀 있었다. 인버스 쪽 순매수. 인버스 쪽 순매수했다는 것은, 네, 시장이 더 빠질 거다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기관 동향에서 인버스 매수가 나오게 되면 다음날 반등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볼 필요 있겠죠.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가 좀 있었고요.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이렇게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 위주의 매수가 기관들은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페이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을 좀 해주긴 했네요. 근데 워낙 신저가이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주의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판단하셔야 되겠죠. 네. 자, 외국인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순 매도로 바뀌어버렸네요. 아침에는 순매수였던 것 같은데 매도로 바뀌었고요. 대신에 이제 이 매수 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행주도 조금 매수가 있었고요. SK이노베이션이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쪽, 카카오 매수가 좀 있었고요. 이런 쪽에 진입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여전히 팔아먹고 있는 모습들. 자,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을 팔아먹고 있는 모습은 아직까지 반대 매매에 대한, 즉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만들어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대형주들에 대한 관점이 아직까지도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즉 아직 이 가격대는 내가 살만한 가격이 아니야, 또는 공매도를 환매하고자 하는 위치가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환매가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좀 많이 들어왔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뒤로 하고 또 다시 팔아먹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본다라면은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는 그 포인트가, 네, 일단은 뭐 기관을 통해서든 뭐를 해서든 이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걔네들이 워낙 대형주 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반등하려면, 투자 심리가 개선되려면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RSI 지표가 일단 3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면서 과매도로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은 과매도가 나오면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반등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든 많이든 간에 반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일단 분위기 잘 끌어서 마무리 좀 됐고요. 이제 내일 정도 해서 FOMC 결과에 따라서, 또는 이제 그 이후에 발표되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있죠. 뭐 생산자 물가라든지 또는 소매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진정시켜 줄 수 있다면 시장은 떨어진 것만큼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떨어진 것만큼만 반등을 해줘도 여러분들 계좌는 떨어진 시점, 즉 2600이나 2700포인트 정도 수준 대비해서도 계좌는 훨씬 더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잘 버틴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잘 버텨내신다면 분명히 이 위기 잘 넘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장은 그래도 기대감을 좀 가지고 희망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긋한 오후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